예, 뭐 들어가 보면은 여기 요약한 대로 결국 이제 트레이드가 나왔습니다. 캘거리가 이제 화이트 클라우드 선수랑 위브, 그리고 이제 2017년 1라운드, 2018년 2라운드 이렇게 이제 이 지명권을 받아왔고요.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라스무스 안데르손 선수를 받아오는 이런 선택을 했네요. 뭐 뒤에 이제 평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영입 이전에 나왔었던 그러한 느낌의, 뭐랄까요? 전체적인 느낌의 그런 패키지 규모? 거기에 좀 부합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사실은 이제 요런 느낌의 패키지는 최근에 캘거리 플레임스의 트레이드를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요런 느낌 많이 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1라운드 하나 포함에다가 저 2라운드도 1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있는 2라운드고요. 그러면서 화이트 클라우드. 사실 이제 위브 선수는 그렇게 이제 크게 기대를 한 자원은 아닌 것 같고요. 직전감 하나에다가 이 지명권 하나, 그 좀 상위 지명권 두 장으로, 아니면 이제 저기 유망주가 이제 좀 괜찮은 애가 한 명이 포함이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냥 이제 지명권을 두 장 땡겨온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이거스는 안데르손 이제 이렇게 트레이드가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렇게 뭐 영입을 했어요. 2027년 1라운드, 2018년 뭐 2라운드라고 적혀 있는데, 어쨌든 2018년 2라운드죠. 그 부분 이제 한 번 더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오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지명권이 한 장씩 넘어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아요. 2라운드 지명권의 조건은 올 시즌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우승할 경우에는 1라운드로 이 조건이 변경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올 시즌 우승을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2라운드를 최소한 한 장은 확보를 했다 같은 느낌. 근데 2라운드가 없다라고 해도 2027년 1라운드 한 장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이제 안데르손 선수가 캘거리 플레임스의 수비수 관련 랭킹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좀 최상위권에 놓여지는 인물입니다. 그동안 많이 뛰기도 했었고, 최소 240경기 이상 뛴 선수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경기 출장 수도 이제 뭐 전체 캘거리 플레임스 역대 7위, 그리고 이제 골 7위, 어시스트 204, 어시스트 6위, 그리고 전체 포인트도 6위였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진짜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이제 이런 이제 족적을 남긴 수비수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사실 이 선수가 공격적인 능력도 좋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는 좀 투웨이 수비수라고 바라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공격 수치도 이제 상당히 좋게 나왔던 선수니까요. 그 부분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패키지의 규모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명권 플러스 좋은 어린 선수, 그리고 직전감 선수,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캘거리가 원하는 느낌의 패키지고, 그리고 이제 좀 준척급 이상의 선수가 트레이드가 되면 요게 이제 기본적인 패키지의 그런 규모로 좀 설정이 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어린 선수가 포함이 됐다라기보다는 지명권이 한 장 더 포함이 된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캘거리는 계속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크레이그 콘로이 GM, 사실 이제 이분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금은 특이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왜, 우리가 보시면은 리빌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원하게 이제 좀 주축 자원들 쫙쫙 밀어내면서 이 지명권 받고 새로운 선수를 막 영입을 하고, 그죠? 드래프트로 지명을 하고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면서 리빌딩을 하기 마련인데, 캘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력도 도모를 하면서 미래 지명권도 받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가져갔어요.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합니다. 그죠? 화이트 클라우드랑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지명권이 이제 한 장씩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라운드 한 장이 들어가죠.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찬가지 행보를 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화이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로스터에 합류를 할 수도 있고,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게다가 이제 2, 3라인에서는 굉장히 어느 팀을 가도 사실 이 선수는 2, 3라인 좀 보조 자원 같은 느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화이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수비형 수비수로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자원인데, 지금 이제 팀에는 어린 공격형 수비수가 좀 있는 편이죠. 그죠? 부즈스테비치라든가 제인 파레크, 이제 이런 이제 공격적인 수비수가 어떻게 보면 정말 탑티어급, 뭐 파레크는 정말 탑티어급이 될 수도 있고, 부즈스테비치 같은 경우에도 점점 이제 자리를 잡는 모양새로 가게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랑도 좀 무난한 조합 카드로서 선택이 될 만한 여지가 있는 선수입니다.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 페널티 킬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좀 슛 블로킹이라든가, 이제 이런 선수, 이런 부분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캘거리 예상 수비진을 바라봤을 때는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즈네초프, 위거를 그냥 그대로 쓰고 이 조합을 그냥 이제 좀 애덤 후스카 감독을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이제 조엘 헨리가 이제 저 자리에 또 들어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쿠즈네초프가 조금 경기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변동 여지가 있죠. 그죠? 지금 캘거리 플레임스는 아무래도 좀 수비진이 전반적으로 아직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쿠즈네초프랑 부주스테비치랑 그다음에 뭐 제인 파레크도 여기 좀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있는 선수들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쿠즈네초프 위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케빈 바울이랑 화이트 클라우드를 집어넣으면서 좀 수비형 좀 셧다운 조합 같은 느낌으로써 살짝 이제 이 기용을 하는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라인에 헨리랑 부주스테비치.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요런 조합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뭐 8의 7번째 수비수가 일단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해당 수비진에서의 관건은 뭐냐면 안데르손이랑 굉장히 오랜 조합을 유지했었던 케빈 바울이 어떤 경기력을 앞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최근 몇 시즌 동안에는 안데르손 선수가 이제 주로 케빈 바울 선수랑 이제 조합을 맞추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이즈 큰 수비수랑 좀 투웨이 이제 뭐 공격에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는 투웨이 투웨이 공격형이 어딨어. 그러니까 투웨이 수비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 역량이 다른 페어를 맞췄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금 이제 임팩트가 나오는지 요거 이제 지금부터 좀 보시면 좋아요. 물론 이제 케빈 바울 선수가 사이즈도 좋고 피지컬 수비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형 수비수랑은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쿠제네초프 위거 조합을 결국 안 깬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국 이제 화이트 클라우드랑 조금은 좀 극단적인 수비를 강조하는 그런 느낌의 경기력을 펼치는 페어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뭐 애널리틱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좋게 나오기가 힘들고 그리고 좀 십자포화를 맞을 가능성도 사실은 좀 있는 그런 이제 범주에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경기력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켜볼 부분은 크레이 콘로이가 트레이드 리턴 결과는 이게 지금 당장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미래 자원 이번 트레이드는 더더욱 미래 자원에 조금 더 힘을 주는 느낌으로 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린드홀름 선수 트레이드할 때 주요 영입했던 자원이 2024년 1라운드 마트베이 그리딘 선수 지명을 했죠. 뭐 그리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경기에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였던 부분은 있지만 사실 그리딘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부주스테비치도 얼마나 NHL 레벨에서는 확실한 임팩트를 보여줄지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당장 뭐 린드홀름 트레이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결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테나브 선수 트레이드를 했을 때도 바타글리아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 그죠? 그루스이니코프 둘 다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자원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헤니펜 트레이드를 했을 때도 미로마노프를 받았는데 미로마노프가 기대보다 너무 실패를 했죠. 사실 미로마노프는 정말 지금 캘거리 팬들한테도 굉장히 좀 실망의 그런 이제 눈치를 많이 받았고 실제로 미로마노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성기에 가까운 자원. 아까 이제 결국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캘거리에 조금은 힘을 써야 되는 자원이라고 데려왔는데 그게 너무 안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키릴 자루빈 선수도 일단 지켜봐야 되고 이제 올해 1라운드 픽도 누가 이제 지명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죠, 요거. 그리고 이 마르크 스트램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케빈 바울 선수 그리고 콜 레시니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 뭐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안데르손이랑 이제 호흡이 좋았다라고 이제 포인트를 볼 수 있지만 일단 안데르손 지금 떠난 이후의 퍼포먼스 좀 지켜볼 필요 있고요. 그리고 레시니 같은 경우에는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에서는 또 괜찮았는데 그게 또 전부가 아니죠. 그 대회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도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재계약의 의사가 없는 자원으로 이득을 본 건 맞습니다. 근데 추후 드래프트 지명자가 어떤 느낌으로 팀의 자리를 잡는지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이제 쭉 보셨지만은 지금 1대까지 이제 트레이드로 보냈던 굵직굵직한 자원들조차 아직까지 결론이 확실하게 나왔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제 그 트레이드에 대한 결론들이. 근데 이제 이번 트레이드는 조금 더 미래에 치중한 아까 보셨지만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지명권을 한 장씩 받았잖아요. 그러한 과정에서는 이게 아직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리턴을 받아보기까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베이거스는 결국 이제 이 안데르손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뭐 CG 기술이 나날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별 위화감 없는 이런 이제 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한데 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 번으로 이제 등 번호도 확정이 됐죠. 이제 그 부분도 다시 말씀 그렇게 예 그렇게 원래 이제 보통 4번 같이 쪼끔 수요가 있는 번호를 달 때는 이적을 했을 때도 이제 그 번호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유지가 안 되는 케이스도 이제 왕왕 발생을 하는 편인데 뭐 안데르손은 그냥 유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영입 자원은 역시 안데르손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입 목적은 탑4 수비진의 무게감을 굉장히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이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로스터 프리뷰에서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공격진의 선수층이라든가 공격진의 이런 선수 구성 같은 경우에는 흠잡을 데가 없지만 물론 지금 퍼포먼스로는 조금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정도의 퍼포먼스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흠잡을 데가 없지만 수비진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랑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캐시디 감독이 원하는 경기력을 정말 10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느낌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수비진의 무게감을 좀 강화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 시즌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탑 6로 가장 많이 나왔던 조합이 요 느낌의 조합이거든요. 시어도어 맥랩 그리고 해니핀 화이트 클라우드 그리고 로종 코잭 아니면 이제 허턴 코잭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죠? 나쁘진 않지만 이 정도가 좀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의 선수층이다라고 보기에는 살짝 애매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안데르손 선수는 플레이 스타일이 퍼군반 같은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코너 쪽에서의 뭐 이런 경합적인 부분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기량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음. 공격적인 능력치가 조금 더 좋은데 수비적인 능력치가 아주 왜냐면 이제 그냥 생 공격형 수비수라고 분류하기에는 수비적인 능력치가 사실 나쁘지 않은 이제 모든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기 때문에 뭐 힘도 그렇게 뭐 약한 편이 아니고요. 피지컬은 조금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피지컬도 나쁘지 않고 이제 이런 부분들 뭐 평균 정도의 평균보다 조금 작다라고 봐야 되나? 음. 그래서 이제 요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뭐 많은 시간 정말 이제 좀 두루두루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한테 또 이제 이 많이 들어가는 많은 시간을 또 부여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역할까지도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좀 유틸리티성도 같이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워플레이면 파워플레이 그리고 이제 페널티 킬링 같은 부분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고요. 뭐 이븐 스탠스 같은 경우에 좀 무난하게 좀 꺼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비수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베이거스의 첫 번째 가장 이제 이 잘 보이는 목적은 해니핀이랑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안데르손 선수의 트레이드 관련해 가지고 뭐 후토크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래도 베이거스가 저는 이제 좀 유력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요 이유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해니핀 선수가 최근 2시즌 동안 메인 페어로 나왔었던 선수가 피에트란젤로 선수랑 화이트 클라우드 이렇게 2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쁘진 않은데 뭐 SAT 수치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나쁘진 않은데 뭐 기대 득점값 같은 경우도 피에트란젤로랑은 상당히 좋았죠. 근데 이제 골 득실은 실제로 이제 마이너스가 둘 다 찍혔습니다. 5대5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기대만큼 당연히 이제 뭐 피에트란젤로랑은 이제 이 피에트란젤로에 비할 만한 선수도 지금 없고요. 당연히 이 선수가 빠졌으니까 지금 부상으로. 사실상 선수 생활이 끝난 지금 상황인데 화이트 클라우드랑 조합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썩 인상적이진 않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기록이고요. 근데 이제 안데르손이랑 이제 캘거리에서 같이 이제 이 호흡을 맞췄을 때는 2021년에서 23년 정도의 기록을 가져와 봤는데 타이머 나이스가 2,369분 굉장히 이제 많이 출장을 했고요. 참고로 요 이제 순위는 리그 전체의 순위입니다. 리그 전체의 순위인데다가 900분 이상 출전을 한 이 조합을 대상으로 이제 이거 기록을 내봤는데 SAT 퍼센티지가 53.48%.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해니핀이랑 조합을 맞추는 선수들이 대부분 좀 이런 느낌. 아까도 53.4였는데 54.48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슈팅 이 마진 그죠? 슈팅 숫자 차이 같은 경우에는 232개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서 리그 전체에서 4위였습니다. 3년 동안의 기록에서.
그리고 이제 기대 득점값 같은 경우에도 득실, 그죠? 기대 득점값 마이너스 기대 득실값. 요거도 바라봤을 때 19.29가 나오면서 이것도 리그 전체 5위였었거든요. 3년간 누적 기록이 5위였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헤니피랑 안데르손이 믿을 만한 조합이다라는 부분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5대5 상황에서 굉장히 믿을 만한 조합이다라는 걸 시사를 하는 그림이고, 아무래도 이 조합을 바로 먼저 꺼내들지 않을까, 첫 경기부터 이 조합을 꺼내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 일단 이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캐시 감독이 원하는 블로킹 운영에도 이 선수가 좀 강점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캐시드 감독은 수비 지역에서의 슛 블로킹이라든가 이런 그림으로 한번 이제 플레이를 끊고 난 이후에 굉장히 빠른 역습을 전개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캐시드 감독 하키의 또 특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1년의 선수들이 이제 이탈을 하고, 그리고 뭐 피에트란젤로가 또 부상으로 빠지고 이런 그림이 되게 되면서 이 예전만큼의 이런 색상을 좀 보여주기가 어렵다. 사실 뭐 마르티네스가 또 이제 이탈을 한 것도 그렇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자주 말씀드린 편인데, 안데르손 선수가 최근 5시즌 누적을 해봤을 때 블로킹 랭킹이 수비수 중에서 7위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제 이 슛 블로킹 같은 부분에서의 경기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꾸덕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의 결과도 나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에서도 이제 조금은 팀 적응이라든가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부상자가 복귀할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 더 클래스가 올라갔죠. 확실히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탑6 조합보다는 시어더 맥락 그대로 유지가 되고, 헤니핀이랑 안데르손 들어오면서 1, 2라인에 이제 파워가 굉장히 균등해지거나, 오히려 지금 헤니핀이랑 안데르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든 상황에서 그냥 무난하게 꺼내줄 수 있는 카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또 페어가 하나 구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3라인을 로종 내려가면서 코잭이랑 허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좀 우승팀에 정말 이 베이거스가 이 정도 영입을 해서 정말 우승권으로 더 가깝게 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100% 예라고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탑6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화이트 클라우드도 수비적으로는 괜찮은 선수지만 안데르손은 공격까지도 힘을 쓸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베이거스로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재계약 의사가 아직 없었다라 그럽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지금 트레이드 판에도 살짝 많이 영향을 줬었는데, 안데르손이 어쨌든 재계약 의사가 지금 당장은 없었거든요.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가장 정말 유력했었죠. 보스턴이 오히려 이제 뭐 이런 루머라든가 그런 부분을 훨씬 더 먼저 나왔고, 실제로 이제 보스턴이 푸아트라라든가 그다음 로레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이제 패키지에 집어넣으면서 트레이드가 굉장히 임박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보스턴이랑 딜은 잘 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무조건 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재계약이 할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이제 재계약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결국 이제 영입을 안 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또 과감하게 영입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은데, 어느 정도는 좀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베이거스에 잔류하고 싶게 만들겠다는 이런 좀 자신감이 또 느껴지는, 또 이제 베이거스의 좀 자신감도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딜이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올 시즌 끝나고 계약이 만료되는 자원들이 주축 자원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도로페이프 정도를 제외를 하면은 사실은 엄청난 주축 자원이라고 보기는 힘든 자원들이 많고요. 도로페이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시즌 초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골 페이스가 좋으면서 올해 FA에 되면은 엄청나게 계약금이 올라가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페이스도 계속 떨어졌고, 사실 파워플레이 상황을 제외를 하면은 아주 임팩트 있는 모습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계약 조건이 올라갈 것까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뭐 스미스나 시즌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돈이 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수비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안데르손을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뭐 스톤이라든가 뭐 아이클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재계약이 안 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또 이야기 변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뭐 스톤도 이제 내년까지는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클은 올 시즌에 뭐 장기 계약을 체결을 했고,
해니핀도 이제 굉장히 장기 계약이 체결돼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베이거스는 어쨌든 당분간 좀 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적은 팀입니다. 이제 그 부분 하나.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자원들을 곧잘 잡았었죠. 실제로 이제 에이딘 힐 선수라든가 바르바쇼프 같은 경우에도 계약이 1년 남은 상황에서 데려왔었거든요. 하지만 우승한 다음에 바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둘 다 뭐 5년 재계약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느낌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안데르손도 이제 우승까지 하지 못한다라고 해도 이제 팀이 어느 정도 성공 궤도에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제 마음을 좀 돌릴 수 있는 돌리거나 아니면은 좋은 팀에 결국 이제 안데르손도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우승을 좀 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팀으로 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림인데 베이거스는 이제 당장 주축 자원들이 아직까지도 기량이 건재하기 때문에 팀 전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 내년이라고 해도 이제 그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가능성 자체는 있는 편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은 결국 선수가 아직까지는 재계약을 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아 하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경기력이 적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면은 트레이드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결국 이제 한 시즌 쓰고 정말 풀 렌털로 쓰기에는 어쨌든 1라운드 2장이 넘어갈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능성 자체는 남아있고 만약에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력은 좋은데 결과가 안 나오는 란타넨 같은 느낌의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는 트레이드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아까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에서도 나왔지만은 지금 시스템적으로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해니핀이랑 조합이 다시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퍼포먼스가 안 좋아질 가능성은 저는 크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베이거스가 트레이드한 이후에 캡 관리도 그렇게 나쁘지 않겠는데 일단 이번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캘거리가 셀러리 50%를 부담을 하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반값에 데려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 부분에서 캡 관리에 좀 유동적인 측면. 사실은 이제 누구냐? 오히려 이득을 봤나? 지금 그것까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화이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0만 가까운 이런 캡 규모였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나쁘지 않은 캡 관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베이거스가 장기 부상자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친구들이 좀 있죠. 빌리안 칼сон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올림픽 참가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브랜던 사드랑 카타하트 또 부상 당했죠. 피에트란젤로 같은 경우에 현역 복귀가 좀 어려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브레이든 맨get도 지금 부상자로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 시점의 잔여 캡으로도 맥랩이랑 사드 혹은 하트 둘 중에 한 명은 복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일부 자원을 마이너로 내린다라든가 좀 이제 좀 확실한 주전급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캡이 그렇게 아주 많이 쓰지 않는 이런 선수를 마이너로 내리는 뭐 웨이버 공시를 한다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한 200만 정도는 확보가 될 만한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둘 중에 한 명은 복귀 가능합니다. 사드 혹은 하트. 결국 이제 부상이 되게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칼손 선수 시즌 아웃이 확정이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두 선수를 제외했을 때 그러니까 피에트란젤로랑 칼손을 제외했을 때 추가적으로 160만 달러가 남기 때문에 지금 부상 자원들이 모두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또 마이너로 한 명 정도만 내리면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 바라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캡 관리가 잘 되고 있다. 한두 명 내리면은 이제 그게 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베이거스 트레이드 평가를 말씀을 드리면 리스크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안데르손이 못 해버리면은 좀 손해를 보면서 다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 탑4의 강화라는 그리고 이제 이 캐시디 시스템에도 조금 잘 맞을 수 있는 좀 전체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이런 느낌의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베이거스 입장에서는 좀 전력을 좀 알짜적으로 보강을 하고 개인적으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는 진짜 윈나우를 할 거면은 진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또 화끈하게 보여주는 그런 구단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도 결국은 1라운드 2장이 될 수 있는 좀 큰 패키지를 내보냈지만은 지금 전력 자체가 상당히 이제 잘 공고하게 다져 있는 향후 몇 년간 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굴러가기 때문에
정말 이제 한 2-3년 뒤에는 당연히 이런 트레이드를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전력 자체가 구축이 되어 있고 당장 이제 어린 자원들이 특급 어린 자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탑라인이라든가 이제 좋은 역할들에는 이제 리그에서 이제 걸출한 선수들이 많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현재 상황이니까 이제 요런 부분들을 기대해 보시면은 참 역시 괜히 좋은 팀이 지금 또 좋은 성적을 올리고 최근에 또 우승도 하고 요 호성적을 내는 팀이 아니지 않나라는 부분을 잘 보여준 그런 트레이드가 아닌가라고 이제 바라봅니다. 물론 이제 결과는 시간이 알려주겠고 결과는 이제 어떤 경기력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죠? 좀 지켜봐야겠지만 경기가 펼쳐지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저는 두 팀 다 원하는 목적 자체는 만족을 했는데 그래도 베이거스 쪽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안데르손 트레이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